는 반드시 정권이 교체돼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준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4번 해가지고 국회 부의장까지 왔습니다만 민주당 공천은 딱 한 번밖에 받은 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무소속 아니면 국민의당 후보로 제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민주당에 있을 때에도 계파색이 없는 독자 생존 내지 성장을 해왔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정권이 교체돼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정권은 교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신념과 판단 속에서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소야대의 전국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야당이 협조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면 정권교체의 의미도 소멸이 되는 거고 또 국민과 국가에게도 큰 불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의지,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제 친정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친정에서 4번 구속돼 가지고 4번 무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 같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모 그리고 한탄, 참담 이런 것은 이루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정치적 탄압을 받아가지고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됐다가 무죄를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1 검찰 개혁의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많이 했지만 이런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좀 아쉽네요. 청와대 해동 이후에도 무슨 알박기 인사를 하니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인사를 떠나가는 정부가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좀 불편한 주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우선 떠나는 정부가 다음에 들어올 정부에 대한 배려, 존중을 먼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를 할 경우는 어차피 차기 대통령과 그 정부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또 합의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맞고 인사 공백을 장기하는 것은 적당치 않지만 불허불급한 인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차기 대통령이 취임 날짜가 지금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겨도 되는 게 아니겠냐. 무리한 알박기 인사라는 국민의 비판은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사권 행사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내역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라든지 또 국가 안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것은 공개 대상에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특수활동비를 마련해서 사용했다면 내력을 공개하는 것은 맞죠. 법이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공개는 안 하면서 특수활동비로 치장과 옷을 구입한 일은 없다 하니까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주장을 좀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인데 좀 안타깝네요. 국가는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또 유지되고 관리돼야 되는데 5년 임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했던 일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무효화가 되고 취소가 되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으로부터 지탄과 또 비난을 받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제의 소득 주도 성장을 회귀한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폭망 사태를 빚어왔고, 또 부동산 문제, 실업 문제, 또 원자력 관련 문제, 또 인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대북관계 문제. 고칠 분야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반대로 간다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로 간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은 계승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취임 준비는 우선 첫째로 취임식 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5년의 국정 철학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취임사 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취임식에 어떤 분이 참여를 할 것인가, 참석할 것인가 하는 초청 분야가 있거든요. 취임사는 간단, 그 다음에 명료하면서 국민에게 설득력 있고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 사항들을 전부 다 나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취임사 준비위원들이 16분들이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취임사의 전체 기조와 맥락에 합치가 되는지, 또 분량으로도 봐서도 적합한지, 이런 걸 좀 고려해 가지고 논의를 할 겁니다. 우선 세대별로 70대부터 30대까지 전문위원들, 또 집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대학 교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거나 또 실무적으로 사회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이런 모든 면에서 전문성을 평가받는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 취임식 초청과 관련된 간략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감을 하는, 또 화합을 하는 상징적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하셨고, 이 선거에서 지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참석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들이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어찌됐거나 국민의 뜻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권력 위임자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민과 정부가 따로 간다면 그건 성공할 수가 없고, 그 성공하지 못하면 그 불행은 국민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단은 출범한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반대한 분들에게도 성공의 열매와 과실이 돌아가는 것이지, 실패를 해버리면 실패의 아픈 상처와 악과만 돌아간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흥망성쇠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이 만들어내는 거고 책임도 국민이 지는 것이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돕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